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예산안 합의를 부탁했지만 민주당은 지금 완강한 상태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결위 통과시킨 민주당 감회관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입니다. 자, 민주당은 깎은 예산에서 더 깎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깎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플러스에다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호비까지도 필요 없다는 이런 입장이신데 김병욱 전 의원께서 예전에 나와서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명을 해줬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 예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이 삭감하는 가장 큰 그 출발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입니다. 네, 그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오셔서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세운 예산을 기본 취지도 설명하시고 잘 통과되려고 입법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산이 점점 꼬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고압적인 자세가 각 부처 장관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각 그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되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고압적인 자세로 깎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깎지 못하게끔 설명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특활비라든지 특정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고압적으로 접근을 했고 설명을 잘한 데가 대통령 경호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 예산은 다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 예산도 삭감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이제 추가 삭감 사유가 발견됐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 사이에 어떤 사유가 발견이 된 건가요? 저는 지금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다가 설명을 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고압적이에요. 대통령이 최초로 예산안을 시면 시정연설에 불참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가 전부 다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설명합니다. 여든 야든. 그래야만이 국가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힘의 관계에 의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 이 지금 상황이 원래는 이제 삭감 예산안은 그대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가 이후에 이제 불발되니까 수정안을 한번 그럼 내봐라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이 지금 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니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실 필요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천억을 추가 삭감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탄핵 위기에 몰리고 만약에 민주당 그 의도대로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대통령이 갑자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유지는 됩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도 다 있어야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또는 대통령이 필요 없다. 대통령 예산이 이런 식의 경우는 결국 화풀이성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예산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주장인가요? 그것도 뭐 다 정치적 주장이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갑자기 야당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론전 플러스 분풀이성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글쎄 그렇게 하면 아마 민주당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증액안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1월 1일부터니까. 그러니까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물밑 타협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만약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지역화폐 예산이나 이런 거 전혀 반영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밀어붙이겠죠. 한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이게 정치 공세성인 게 맞나요?
여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예산안 677조 중에 4조 1,000억 원을 원래 감액을 했었죠. 그러니까 1%가 채 안 됐었습니다. 0.6% 감액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국가의 뭐 모든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정치 공세였다라고 생각 들고요. 7,000억이 더 추가로 감액해야 된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 내란 사태가 당연히 반영된 겁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뭐 사실상 아무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감액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였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역사적인 심판도 그리고 법의 심판도 뭐 구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신속하게 진행된 수사라고 한다면 이 심판도 빠르게 받게 될 텐데 퇴임 후에 이 사저에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출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탄핵 정국에 운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앞으로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처리 놓고 힘겨루기 벌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예산안을 이렇게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대상에 한덕수 총리는 빠진 것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법무장관 그리고 또 경찰청장 탄핵한다고 하는데 그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공범이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좀 고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글쎄 그 만약에 한덕수 총리까지 그 탄핵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다음 서열이 되죠. 그렇게 되는데 아마 야당에서 굉장히 정무적 고려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하면 아마 그에 대한 역풍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사람까지 탄핵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뭐 민주당에 유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 불리한 거는 사실인데 네. 이제 그 권한을 민주당이 그야말로 남용했을 때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면 남용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랬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민주당이 여전히 잘한다고 박수를 칠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병호 의원님, 네. 한덕수 총리를 왜 뺐습니까?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전국도 간만하지 고려한 않을 수는 겁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책임이 크죠. 대통령한테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도 몸으로 막았어야 됐죠. 예, 그리고 국무회의, 추가적으로 예. 국무회의 때 장관들 오라고 했을 때도 어떤 식으로든 몸으로 막든지 또는 기자회견을 못하게끔 하는 게 저는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치명적인 하자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 정국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을 때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일단은 취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